송주법 지원사업 전력기금 사용에 관한 정부 설득 방안을 발표할 B팀 발표자 김소연입니다. 저는 상황 분석부터 송주법 및 전력기반기금, 문제 상황, 해결안 제시, 기대효과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공사는 송전 및 배전업이 메인인 회사입니다. 주무기관이 산업통상자원으로 시장용 공기업, 에너지 공기업으로 분류됩니다. 2023년 기획재정부가 의결한 경영 실적 평가에서 작년에는 Q 등급인 D등급을 받았던 반면 올해 2024년에는 양호 등급인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평가는 이후 말씀드릴 기재부를 설득해야 하는 이 문제에서 이 평가가 기재부가 평가했다는 점이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다시피 한국전력은 재정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한전의 재정 적자 완화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송전설비 주범법에 전력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전은 정부에게 4가지 제안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 현재 송주법에서는 지원기금 조달을 사업체가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기금을 전력기금에서 전달하려면 회사가 파산 시 등의 위기에 처해 있어야만 전력기금에서 조달할 수 있는데 이 파산시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현재 송주법 기금 관련 법령은 시행령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은 상위 법령으로 수정이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하위 법령인 고시 등으로 이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 제안입니다. 송주법 지원 전체 금액 말고 일부에만 전력기금을 사용하도록 요청을 했고, 네 번째 제안은 송주법 지원은 직접 지원과 공동지원 사업으로 나뉘는데 공동지원 사업만이라도 전력기금 사용이 타당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산업부는 동의를 하였으나 실질적인 기금 사용 결정권을 가진 기재부는 한전은 어차피 파산하지 않는다며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전설비 조명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1,100억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고 직접 지원과 공동 지원 사업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한전이 현재 부담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비슷한 발전소 주변 지원법은 전력기반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송주법은 전력기반기금은 파산에 준하는 상황의 하나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전력기반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력기반기금은 안정적인 전기 보급을 위해 지어진 기금입니다. 전력기금은 전기 요금에서 총 3.7%를 부과하고 법으로 정해진 제한적인 사용처 때문에 적절히 쓰이지 못한 채 남는 금액이 매주 1조 원이 넘어갑니다. 주로 법으로 정해진 사용처는 취약계층 지원, 발주법, 한전공대, 노후시설 교체 및 R&D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매년 1조 원이 남는데 이 남는 기금은 보통 정부의 비상금처럼 전기차 보조금 등으로 쓰이고 있고 주로 법으로 제한된 목적으로도 발전소와 배전에 편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에서 형평성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나 기재부 설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전력기금을 송전전 전력인프라 하충에 투입하여야 한다고 저희는 기재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럼 기재부는 왜 반대를 하는 것일까요? 기재부 입장은 한전은 파산 위기가 아니고 정재정 악화를 겪고 있다면 전기 요금을 올리면 되는 문제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기금이 47%가 제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는다면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전력기금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전력과 비슷한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법을 개정한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국제공항 사례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발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관할 영역의 주변 지역과 도로, 다리 등을 포함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남북협력기금법입니다. 현재는 남북 사이에 악화라는 특수한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기부법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고 북한 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도로공사 사례입니다.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안전규제를 완화하고자 요청을 하였고, 이 결과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도로공사 사례입니다. 보상 업무의 원활에 도모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법정 자본금에 대한 납입 자본금이 90%를 달하여 자본금을 증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법률 개정 사례입니다. 2020년 당시까지만 해도 발주법은 발전소 이내 5km 이내 육지에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상 풍력 발전기가 늘어나는 만큼 영역을 해안서 2km 이내 지역까지 확장을 하여 해안 지역 주민들 수용성을 제고한 이력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재부, 즉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고령화 사회와 지역 소멸 문제입니다. 점점 젊은 인구들은 수도권으로만 몰려갑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전력기금을 지역 소멸을 완화하고 지역 발전을 깨하는 데 쓰겠다고 주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전력기금을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을 할 것입니다. 스마트팜 기술은 농사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합쳐진 지능하는 온실 농장을 말합니다. 한국전력은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을 몇 년 전 전남 농기원에 대한민국 최초로 신설하였습니다.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은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EMS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노후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자급자족한다는 원리입니다. 스마트팜 기대 효과는 노동력 감소로 빠른 일처리가 가능하고 고령화 및 지역 소멸 문제로 심각한 농촌 지역에서 농업은 자동화와 선진화로 농가소득의 확대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팜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것이고 지역의 냉난방기 절감을 통해 소득 증대 기여와 더불어 지역 발전을 예상합니다. 이 스마트팜 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산업기금을 사용함으로써 재정적 안전화를 기대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는 지역발전 및 소멸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스마트팜 창출로 인해 일자리 창출과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할 것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최종적 뒤에 보면은 결국은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을 위해서 전력산업기반금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이게 나왔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을 쓸 수가 있던가요? 저는 솔직히 다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기금에 보면은 기금은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유독 발전이라든가 배전은 사용이 가능한데 속면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재부의 진정한 전력산업을 우리가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데도 논리가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제가 그 많은 기금 사용 용처를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혹시 기금 사용하는 내역이 있던가요? 사실 기금 사용 목적에 어떻게 끼워 맞출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들어맞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많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엮으려면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하기 위해서 무조건 속면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을 해도 기재부가 거절을 한 상태고 또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전력 기반 기금 목적에 맞는 모든 수단은 이미 한전 측에서 이미 제안을 하신 걸로 압니다. 그리하여 이때까지 했던 논리로는 안 통할 것 같아서 한전이 처음으로 출범한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도입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이라는 의미로 정부가 주목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제가 혹시 아시는 분 중에 기재부에 친인척 있어요? 아니 기재부 입장을 너무 정확하게 하셔서 혹시 기재부에 아시는 분 계시면 좀 한 점 좀 잘 걸려가지고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3시간째 하고 있는데 앉아있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냥 끝나가는 바람에 그냥 이상한 헛소리도 하는 거니까 그냥 웃어주시고요. 일단 정말 진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은 건 이 기금 사용이 어디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어떻게 보면 전비요금 형태로 다 거치고 있거든요. 전 국민한테. 근데 이 과제를 지금 하시면서 이분들은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으나 기반기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우리 한전 직원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정부가 되게 이거를 자기 여기 혹시 기재부에 또 아니 무슨 데는 없죠? 아,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기금 사용의 투명성이 그렇게 투명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자기네가 원하는 그런 쪽으로 쓰면서 국민들한테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정부 마음대로 좀 쓰고 있는 이런 계기에 여러분들이 야, 이 기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구나. 이 몇 쪽? 거의 1년에 거의 한 2.5조에서 3조 정도 걸리는데 이 돈들이 내가 내는 전기요금은 아마 전력 설비를 하거나 뭐 지역주민보험을 이런 쪽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기금은 그렇게 않는 진짜 그러니까 어떤 그 기금 사용, 그러니까 걷는 목적과 사용처가 조금씩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 전력산업기반기금만이 아니에요. 우리 대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성인으로 더 커서 이제 뭔가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된다면 이런 기금 그리고 내가 내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주기적으로 들어보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국회 자료 들어가면 이 기금이 어디 쓰여서 예산이 어디에 배정됐고 얼마 쓰였는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한번 관심을 갖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이조는 진짜 이 기금 사용이 어디 쓰였는지 이걸 파악하셨다는 것만 놓고